나이 먹어감에 따른 친절함에 대하여 여러분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하시나요? 물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고상하게 점잖게 늙고 싶어서 친절을 강행하지는 않는지요. 물론 친절이란 좋은 것입니다. 허나 모든 이에게 퍼주는 친절은 상대방에게 나의 살을 내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친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남에게 무턱대고 친절하게 접근하는 것이 언제나 현명한 선택은 아닙니다. 친절함은 가치 있지만 상대방이 그 친절을 악용할 수도 있다는 인식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절한 마음을 가지되 처음부터 모든 이에게 퍼주지 말고 겪어보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친절한 태도로 다가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진정한 친절을 감안하지 않는 경우 그 관계는 상처받기 쉽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매정하게 비춰질까 염려하지 않고 자신의 가치와 기준을 지키며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인정을 받기 위해 자신을 변형시키려는 시도는 지루하고 힘든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의 이해를 받기 위해 자존심을 굽히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더라도 과감하게 무시하고 논쟁에 휩싸이는 것은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친절함이라는 것은 조건이 따릅니다. 상대방이 신뢰할 만하고 서로에게 이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인 경우에 한해 친절함이 의미 있습니다. 사람을 잘 알기 전에 지나치게 관대하게 행동하면 상대방이 그것을 이용할 우려가 있습니다. 외부의 변화가 잠시 동안 다른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성격의 근본적인 변화는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질투하거나 비난한다고 해서 그것에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상반된 성격끼리 충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를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친절함은 가치 있는 속성이지만 모든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신뢰할 만하고 서로에게 이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사람에게 친절함을 보이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대방이 내 친절을 악용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무조건 친절하게 행동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친절함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조건과 한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분별한 친절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친절함을 악용하려 할 때 과감하게 거부하고 시간과 정성을 더 알맞은 사람에게 쏟아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친절함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상대방이 정상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 효과가 반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일반화된 친절은 피해야 하며 상황과 상대방의 신뢰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친절함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맞지 않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거절하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며 그것이 미래에 더 건강한 인간관계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자신의 천성과 잘 맞는 사람에게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 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누구에게 친절해야 하는지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존심을 굽히지 않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자유로운 삶은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해를 받으려고 자신을 변형시키는 것은 피해야 하며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비난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생각에 고집할 경우 논쟁이나 분노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그냥 무시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어려운 변화를 거치지 않는 한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성격의 근본적인 부분은 안정되어 있으며 상황이 바뀌더라도 그 변화는 일시적일 뿐입니다. 이 말의 즉슨 나이가 아무리 먹는다고 해도 한 번의 성향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지만 착한 사람들은 인자한 성향의 성격 덕에 한 번 더 속고 나서야 그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친절은 노년의 정신건강에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 얼마나 하찮은 생각들이 있는지 알고 무엇이든 간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그 자신의 이해의 정도와 인식의 한계 내에서만 더 늦기 전에 건강을 챙겨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삶이 건강한 삶일까요?
우리의 삶은 결국 모든 인생의 노력이 건강으로 귀결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든 적든 친구들 사이에서 명망이 높든 간에 나이 들매 따라 결국에는 건강이 최고라는 것을 모두들 알 것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 몸을 힘들게 단련하거나 희생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큰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은 평판이나 돈과 같은 외적인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먼저 건강해야만 다른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즐길 수 있습니다. 조금만 아프더라도 주변 모든 것이 불행해 보일 수 있고 스스로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따라서 친구가 많고 돈이 많더라도 건강하지 않다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아 건강을 해치면 그것은 주인이 아닌 전복된 주인이 된 것입니다. 남의 인정은 정말로 하찮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와 가족의 건강입니다. 건강한 몸과 건강한 정신, 행복한 마음은 지위나 부에 대체 불가능한 가치입니다. 건강이란 인간 자신을 이루는 것이며 홀로 있을 때에도 따라다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주거나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행복함을 의미하며 이것만으로도 큰 장점이자 행운입니다. 더 늦기 전에 건강을 챙기기를 명심하세요. 건강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건강은 비밀과 직결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별거 아닌 문제라도 비밀로 지켜두세요. 어떤 문제든 내 의도와 관계없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들은 모두 비밀로 취급해야 하며 친한 사람에게도 그가 직접 목격하지 않았다면 알려주지 마세요. 무해해 보이는 문제라도 다른 사람이 알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판단력을 드러낼 때는 말보다 침묵이 현명합니다. 침묵은 지혜의 표현이며 말은 허영심을 낳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는 기회에 공통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종종 일시적인 만족을 얻기 위해 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면 마음이 더 가벼워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버릇이 된다면 생각이 말로 표현되어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자신도 모르게 생각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의 생각과 말 사이에 적절한 틈을 유지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좋은 비밀은 질투를 일으킬 수 있고 나쁜 비밀은 상황이 나빠질 때 결국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인 비밀은 마음 깊숙이 감춰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한 친구에게라도 객관적인 자신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주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친구도 결국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적에게는 알려서는 안 될 사항은 친구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합니다. 비밀을 지키면 비밀의 주인이 되지만 비밀을 고백하면 비밀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평화로운 결과는 결국 침묵의 나무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할 확률이 늘어납니다. 과묵함은 처세의 기본 원칙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지나치게 자랑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친구의 불행에서 어떤 이상한 만족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일 중 하나는 친구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이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인간적인 특성이자 본성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자랑거리를 크게 내세우는 것과 마찬가지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남의 자랑거리를 듣고 칭찬하고 격려할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심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증오나 원망을 사기 쉽습니다. 남에게 자랑하는 순간 그 자리가 곧 공격 대상이 됩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는 자랑스러운 일이라도 애써 감추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슷하게 평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면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비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고집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자기는 고집이 센 게 아니라 자기 주장이 강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과연 고집과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 있고 고집이 센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주관과 고집을 구분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버릇을 보면 됩니다. 고집이란 놈은 제 멋대로 하려고 하는 버릇 없는 놈이고 힘이 무척 센 놈입니다. 고집이란 그 놈을 사람이 데리고 사는 것이 아니고 저놈이 사람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들은 항상 자기 말만 합니다. 그 사람을 친구라 생각하지만 그는 그저 당신을 이용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용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적인 것 이외에도 감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소모하는 수단으로 말이죠. 이 말의 즉슨 자기 말하기 위해 네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로 하라는 뜻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주변에 있다면 본인의 정신건강을 위해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혹여나 피할 수 없다면 이 방법을 쓰십시오.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자기 말만 하고 남의 얘기를 듣지 않으며 자기 말만 옳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이 있다면 굳이 애써서 논쟁하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은 그저 피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웃을 수 있는 사람은 결코 남의 웃음을 사지 않는 법입니다. 혹시 여기까지의 말들이 현재 본인의 삶에서 당도한 것들과 비슷하다고 생각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타인들과 접촉이 많은 분들일 것입니다. 본인의 많은 시간을 타인과 보내고 있는 셈이 되겠네요. 여기서 더 드릴 말씀은 이제부터는 타인과 너무 가깝게 지내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래 홀로 태어나서 홀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거리를 두며 혼자 생각하고 혹은 너무 많지는 않게 소수의 인원과 다니는 시간을 늘린다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연습에 불과합니다. 홀로 되는 것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혼자가 되는 것에 익숙해지십시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노예일 뿐입니다. 노예는 늘 주인의 눈치를 살피고 주인의 명령을 따라야만 합니다. 하기 싫은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따라야 합니다. 결코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으로 풍요로운 사람은 완전한 고독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사유와 상상을 통해 탁월한 즐거움을 누립니다. 행복과 세상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인간 세상 어디를 살펴보더라도 그렇게 대단한 것을 얻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는 고난과 고통이 넘쳐오르고 있고 인생은 고통인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를 직간접적으로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다름 아닌 내 자신의 마음입니다. 마음의 명랑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인간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대상이 아닌 대상에 대한 의견입니다. 행복이란 외부 어디에도 없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느끼기에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불행하지 않게 견디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행복은 쾌활함의 정도에 비례해서 커지고 쾌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됩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자보다 더 행복합니다. 행복은 쾌활함의 정도에 비례해서 커지고 쾌활함은 육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좌우됩니다. 나무가 튼튼해지기 위해서는 바람이 필요하듯 인간이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최상의 보물은 명랑한 표정과 쾌활한 마음입니다. 행복의 90%는 건강에 달려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반대로 모든 불행은 비교에 있습니다. 주위와 비교하고 우월감과 열등감에 빠져 살아간다면 결코 인생의 마지막까지 후회로 남을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빠르게 발전하면서 문명이 발전하고 비교하기 쉬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비교는 우리를 오히려 고독하고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인간은 본래 홀로 태어나서 홀로 살아가는 법. 외롭게 느끼지 말고 여기서 온전한 평온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마음의 풍요에 도달할 것입니다. 인간이 사교를 하는 것은 사교가 좋아서가 아니라 고독이 두려워서입니다. 우리의 슬픔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며 대부분 비교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사상이나 생각을 우월하다 생각하고 받아들이는데 급급하여 자신의 생각을 발전시킬 줄을 모릅니다. 이 글은 쇼펜하우어가 쓴 글을 발췌했으며 냉철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을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말미에나마 자신의 생각을 키우고 마음의 동요가 적어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친절에서 시작하여 건강을 누리는 방법과 행복을 찾는 법까지 이어갔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정신건강과 삶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